박선영의 시네타운. 레이놀즈가 까다로운 아침 식사를 주문합니다. 치즈 토스트에 적당히 익힌 술안을 하나 얹고 베이컨과 스콘, 버터와 크림, 그리고 잼, 중국 홍차 한주전자와 소시지도 주문을 하죠.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묻는 여점원 알마에게 그가 말해요. 나랑 저녁 먹을래요? 영화 팬텀 스레드의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 함께 식사하는 사이가 됩니다. 죽음보다 깊은 사랑도 그 시작은 이 한마디에 있어요. 같이 밥 먹을래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4월 28일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요. 팬텀 스레드에서 골랐습니다. 팬텀 스레드였어요. 음악이 진짜 로맨틱하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영화 There Will Be Blood 때부터 찾은 영혼의 파트너 라디오헤드의 조니 그린우드가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랑 고풍스러운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보는 내내 눈과 귀가 아주 황홀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팬텀 스레드. 다니엘 데이루이스 은퇴자로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우리 팝콘 오빠 송호진 씨도 이 영화 보고 와서 엄청 좋았다고 막 엄지 들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다니엘 데이루이스 메소드 연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엔 또 엄청 까다롭고 엄격한 성격의 드레스 메이커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 영화 찍으면서 알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와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돌연 은퇴를 선언했죠. 한간에 도는 소문으로는 디자이너 역할에 너무 몰입해서 진짜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요. 실제로 더 복서 이후에 5년 동안 작품을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구두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이분 어디 가나 무얼 하든 그냥 그 자체로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데 몇 년 뒤에는 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목격이 될지도 또 궁금하고요. 분명 또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선영의 시네타운 팬텀 스레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광고 먼저 듣고서 토요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세요. 4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은 5월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볼게요. 혼자 여행을 가신 분도 계시네요. 0962님, 어디세요?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동 중이라고요. 부산 어디가 가볼 만한지 딱 한 곳만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려봤자 다 먹을 데밖에 없는데 그 조방동인가? 그쪽에 워낙 낙지 이런 거, 원주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 가셔서 뭐 낙곱새 이런 거 맛있게 좀 드신 다음에 힘내서 더 많이 걸어 다니면서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도움이 1도 안 되는 말씀을 드렸네. 먹을 거 많이 드시면서 바다 보러 다녀오세요. 부럽네요. 김미나 씨는 어제 회사에 열쇠 구러미를 두고 온 것 같아서 쉬는 날 회사 나가는 중이에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나 씨, 회사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집을 살펴보는 건 어때요? 전 진짜로 그 호주머니에 열쇠를 넣어놓고 열심히 집에도 갔다가 다른 데도 갔다가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어딘가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나가신 김에 근처에서 커피도 드시고 좋게 생각하세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어요.
얼리맨에서 한 곡 준비했는데요. 5월 3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죠. 뉴 호프 클럽 굿데이입니다.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영화요가 김세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용진 씨가 네. 얼른 오세요 세윤 영애님 하고 하트 보내주셨고요. 성함이 익숙한데. 김용진 씨요? 네. 누구시죠? 네, 다른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타나시. 애청자시군요. 세윤 씨를 쫓아다니는. 어호. 5074님도 왜 학교나 회사 안 가는 주말에는 눈이 빨리 떠질까요? 무비우스의 띠 때문인가?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네. 이거 제가 예전에 시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언젠가 제가 영화 기자로 일하던 얼마 안 된 때 네. 영화 기자로 일할 때 그 독자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코너를 하고 있었는데 왜 영화 상영 중엔 졸다가 엔드 크레딧이 나올 때 되면은 귀신같이 눈이 떠질까요?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면식도 없는 정재승 교수님한테 네. 전화해서 취재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유가 사이클이었나요, 그것도? 네, 그거를 내려야 할 버스 정류장에서 눈이 떠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생체 리듬이란 단어에 되게 많은 단어를 언급하셨지만 저의 지적인 수준에서 알아들은 게 그거라서 그냥 그걸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랑 비슷한 정재승 교수님 성함과 김세윤 네. 씨를 같이 조합해서 검색창에 넣으면 그 기사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게 너무 오래죠. 2000년대 초반이라. 제가 네. 알기로는 인터넷에는 잊혀질 권리 따윈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봐야겠어요. 그 코너하면서 정재승 교수님하고 통화를 꽤 자주 했었어요.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도. 네. 기억 못하실 겁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세윤 씨를 반기면서 늘 시작을 하는데요. 무비우스의 띠 이번 주 영화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지난주에 물랑루즈에 이어서 주셨던 힌트가 뭐였었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무비우스의 띠로 이어갔죠. 물랑루즈에서 툴루즈 로트렉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툴루즈 로트렉이 중요한 배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툴루즈 로트렉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파리가 아닌 아를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네. 세 번째는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네 번째가 나중에 노래 힌트였죠. 돈 맥클린의 빈센트. 그냥 뭐 정답이 쏟아지도 네. 났죠. 실시간으로. 다 드렸어 이거죠. 네. 자, 여러분의 추측 보겠습니다. 3172님 라비앙 로즈 한번 찍어봅니다. 뿅. 땡. 네, 아닙니다. 5981번님 라붐 프랑스 갬성으로 도전. 아닙니다. 네. 박지은 씨 툼레이더요. 그냥 제가 보고 싶네요.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문자까지. 이한나님, 아니 영애 씨 그냥 밥숟갈 떠서 입에 넣어주시는군요. 러빙 빈센트요. 고우에 아프고 외로웠던 삶을 멋지게 그린 영화였죠. 네. 땡인가요? 아니에요. 변심해서 땡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네. 끝에 변심하셔서 바꾼 줄 알았어요. 네. 이한나 씨 정답 보내주신 거고요. 2670님 제일 먼저 보내주셨고 이동근 씨 정말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세 분께 치킨 교환권이 가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다룬 영화는 사실은 뭐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마 화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해도 될 정도의 화가가 아닐까. 그러니까 고흐라는 인물은 약간 느낌이 요절한 그 일찍 세상을 떠난 락스타 같은 느낌의 화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술계의 락스타 느낌으로 뭔가 짧은 생애를 아주 격렬하게 파란만장하게 살다가 한 화가라서 뭐 그림도 워낙 또 강렬하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고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영화도 있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한 또 영화도 있어요. 이건 최근작이에요. 2010년작으로 나와 있는데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제 고흐로 나오고
이건데 아마 TV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을 안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은 TV 시리즈 닥터 후 에피소드 중에 고후 에피소드 되게 그거 인상적이에요. 그거 동영상 사이트에 치면 나오거든요. 네. 닥터 후 고후 치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닥터 후라는 드라마 자체가 이제 SF 판타지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전에 고후한테 가서 그 고후를 데리고 지금 고우의 그림이 전시된 미술관으로 데려가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고우가 미술관에 와서 자신의 그림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울컥하는 에피소드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문화가 다루고 있는 바로 그 화가인데 네. 러빈 빈센트를 보고 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우에 관련한 끝판왕을 보았다라는 느낌. 앞으로도 아마 고우에 대한 이야기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네.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은 아마 앞으로는 다시 보기 힘들 것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반고흐, 고흐가 아니라 반고흐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고흐까지가 다 합쳐서 성이라고 그래서 네네. 반고흐의 삶을 그리는데 반고흐의 방식으로 그 삶을 그려내겠다는 야심을 실천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화제가 된 게 최초의 장편 유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화제가 돼서 먼저 그 유명해진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애니메이션 하면 그 셀화라고 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처럼 그렇게 손으로 그리거나 픽사 스튜디오처럼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유화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장편으로는 최초의 시도고요. 네. 여기에 동원된 화가가 자료마다 달라요. 아마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어서겠죠. 그래서 자료마다 다른데 한 100여 명의 화가라고 나오고요. 100여 명의 화가들이 모여서 네. 2년 동안 그러니까 프레임 수로 따지면 6만 6천 장의 유화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린 유화 작품을 그러니까 고흐의 화풍대로 그린 그림을 모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이게 올해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후보에도 올랐죠. 사람들이 다 코코 같은 작품이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있을 때 저는 홀로 러빈 빈센트가 후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해하며 그 코코의 수상을 축하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사실은 러빈 빈센트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사이트에 러빈 빈센트 제작 비하인드 이렇게 치면 러빈 빈센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의 메이킹 필름이 나와 있어요. 네. 가능하면 영화를 보신 뒤에 그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러빙 빈센트 제작 비하인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보는 게 영화를 보는데 훨씬 더 좋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라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영상을 보시면 이것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삐딱하게 보면 그들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영상을 보고 또 영화까지 다시 떠올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밖에 만들 수 없었던 감독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엄청난 작품입니다. 거기에 그 고흐의 과거 시절을 그 회상하는 장면만큼은 흑백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뚜루즈 로트렉이 네, 고흐의 생전 친구 중에 한 명으로 친구이자 동료로 잠시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이상하게 이어간 모비우스띠는 아니었다라는 증거는 짧게 스쳐가는 툴루즈 로트렉이 일단 있다는 거. 네. 이 작품 러빙 빈센트가 장편 유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네. 실사와 유화 애니메이션이 섞여서 같이 나오는 건가요? 되게 중요한 건 생전에 고흐가 남긴 작품 한 100여 점을 일종의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든 게 가장 중요한 시도이고요. 네. 그래서 그 고흐의 그림 속에 초상화가 많이 있잖아요. 네. 고흐가 그린 초상화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고흐가 그린 초상화 속 인물과 닮은 배우를 캐스팅해서 그들에게 고흐의 초상화 속에서 취했던 포즈와 비슷한 포즈를 취하게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그 프레임 다음에는 배우가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 움직인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실사 영상을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시 그립니다. 네, 그걸 이제 그 프레임을 한 장 한 장. 그래서 그거를 이어붙여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흐의 그림 한 100여 장이 그 스크린 위에 그러니까 집에서 보시면 화면이니까 화면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근데 고흐가 가령 세로로 그린 초상화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그 TV 그러니까 영화 화면 세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영화 화면에 맞게 나머지 프레임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제작진에서 상상으로 이어서 그 고우의 그림을 해치지 않게 이어붙인 거고 영화의 그 흐름에 맞게 고우는 봄이라는 계절에 맞게 그린 그림을 영화에서는 색깔을 바꿔서 가을로 다시 그린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고우의 그림을 재해석하는 프레임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얼사 로란 같은 그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고우가 그린 그림 속 인물을 연기하게 만든 영화예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그거 잘 안 그려져요. 이거야말로 백문이불여일견. 러빙 빈센트는 직접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화 러빙 빈센트 여기까지만 듣고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 다음 영화 추측해서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3분께 멀티 진공청소기 드리겠습니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예요. 어떤 음악을 이을까요? 이 영화는 음악도 괜찮습니다. 클린턴 안슨이 작곡한 스코어들이 괜찮은데요. 그중에서 더 나이트 카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시네타운.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의 띠, 영화의 호가 김세윤 씨와 함께 자 오늘의 영화 러빙 빈센트 함께 보고 있어요. 장편 유화 애니메이션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독특한 꾸밈을 가지고 있는 영화는 살짝 스토리가 좀 부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화 개봉 당시에 그 약간 홍보대사처럼 여기저기 이 영화 소문을 내고 다닌 게 너무 처음에 그것만 부각이 됐거든요. 처음에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이거 뭐야?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유화야? 그래서 어떻게 그린 거야? 근데 그린 그 비하인드가 알려지고 나니까 더더욱 100명이 되는 애들이 모여서 2년 동안 한 땀 한 땀 이걸 손으로 다 그렸대. 배우를 캐스팅해서 영화를 찍긴 찍었는데 그렇게 해서 찍은 장면 하나하나를 손으로 다시 그렸대. 이런 것들만 화제가 됐던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영화를 봤다가 이 영화가 그 형식의 독특함 때문에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영화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영화가 시작하면 중요한 건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모두 고우의 초상화 속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우가 그러니까 정물도 많이 그렸지만 그러니까 해바라기 같은 정물도 많이 그렸고 별이 빛나는 밤 같은 풍경화도 많이 그렸지만 네. 또 고우가 많이 그린 게 초상화거든요. 네. 주로 이제 자기가 실제로 만났던 자기 아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초상화로 남겼기 때문에 고우가 남긴 그 초상화 속 인물들을 갖고 이 영화의 캐릭터를 하나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고우의 그 생전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인생의 한 시기를 어쨌든 같이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우의 삶을 재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감독이 고우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르망 룰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르망 룰랭이 그렇게 고우의 인생에 중요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고우가 살던 집에 고우에게 편지를 전해주던.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고우의 편지를 전해주던 집배원의 아들이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거예요. 네. 근데 왜 고우의 편지를 전해주는 집배원이 중요한 사람이냐면 고우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동생 태호와 주고받은 편지죠. 그게 네. 사실은 그 책으로도 묶여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고우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우에게는 그림 외에 중요한 건 편지인데 네. 그 편지를 전해준 집배원, 그 집배원의 아들,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빈센트가 죽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전하지 못한 마지막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태호라는 동생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도 자꾸 반송이 돼 온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네가 파리에 가서 직접 빈센트의 동생에게 형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전해주고 오렴. 근데 이 아들은 왜요? 내가 왜요? 그래서 별로 빈센트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쨌든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그 빈센트의 동생을 찾아 파리로 갑니다.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빈센트의 동생인 테오도 형이 죽고 얼마 뒤에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네. 태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송돼 왔던 거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친 게 아니라 아르망이 그렇다면 아빠가 시켰으니까 누구한테가는 편지를 주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빈센티의 동생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빈센티의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물음을 갖고 빈센트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던 오베르시아즈라고 하는 그 마을로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고우가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얘기를 듣게 돼요. 고우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이제 수많은 논문이 나오는 게 고우는 과연 자살일까, 그쵸, 아니면 맞아요. 아니면 타살일까, 그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아르망도 당연히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우는 대체 어떻게 죽은 겁니까? 왜 뭐 자살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마르그리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시얼사 로란이 연기하고 그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렸지만 마르그리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고우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나 궁금해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죠? 라는 질문을 해요. 네. 이게 이 영화의 포인트예요.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그전까지 이 감독이 앞장 세웠던 아르막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관객 모두 똑같은 걸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모두 궁금해왔던 걸 이 영화는 드디어 밝혀주는 건가? 라는 것처럼 고우는 대체 고우는 어떻게 죽은 거야? 라는 것만 그 질문을 같이 그 질문 하나를 붙잡고 쭉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렇게 당신들은 고우의 죽음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면서 고우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아르망도 뜨끔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던 관객도 동시에 뜨끔해지는 거죠. 아, 나는 정말 고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순간에 제일 뜨끔했던 게 저였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 그래요.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맞아요. 고우라는 사람은 언젠가부터 그림에 대한 경매가가 그 화제가 되고 방금 말했듯이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그 화제가 되고 자신의 귀를 자른 기행으로 남아있고 동생 테오에와 주고받은 편지 정도만 남아있지만 네. 정작 우리는 고우라는 화가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그림을 세상에 남기고 떠났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를 영화를 보는 관객이 그 순간 깨닫게 되고 우린 지금까지 고우가 자살했는가 타살했는가만 질문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고우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궁금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우를 사랑했던 고우 덕후였던 이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도로타 코벨라라고 하는 이 여성 감독이 실제로 그림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뭔가 힘들었던 시기에 네. 고우가 남긴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러니까 고우가 혹시 그 책을 다 보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보시면 고우는 사실은 천재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번에 그 책을 보면서 다시 느낀 건데 네. 우리는 고우가 정말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서 쉽게 자기의 재능을 표출하고 안타깝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고우가 남긴 편지를 보면 정말 세상 이렇게 소심한 아티스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말 엄청난 연습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가 트레이닝을 하고 연습을 하는 모든 기록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질책이 그 편지에다 담겨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감독도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었던 경험을 살려서 많은 관객들에게 고우의 죽음이 아니라 고우의 인생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고우가 했던 방식으로 그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영화를 만든 방식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되게 훌륭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형식에 가려서 저평가된 스토리텔링을 다시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이 작품은 보셔야 합니다. 이 작품은 보셔야 하고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제 그 아르막이라는 주인공에게 고우가 일종의 멘토가 되어가는 과정이 재밌어요. 고우는 뭐 미친 사람이야. 뭐 그냥 별 난 관심 없어 했던 고우라는 인물의 삶에 서서히 감화가 되어가는 아르망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모집한 화가들 있죠. 네. 전 세계 오디션 공고를 내서 모집했는데 그들 중에는 진짜 화가도 있었지만 화가가 되고 싶었다가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미술학교를 나왔지만 스페인어 교사로 그냥 살고 있던 사람,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요리사로 살고 있던 사람,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화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고흐 같은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한번 실현해보고자 오디션에 지원해서 생업을 접고 2년 동안 여기에 매달린 그 작업 과정 자체가 사실은 고흐의 삶을 담고자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묻어 있어서 이 영화는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무비우스의 띠 러빙 빈센트입니다. 형식에 가려져서 스토리가 너무 묻힌 것이 아니냐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한번 다시 꺼내보시던가 보지 못하셨다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노래 한 곡을 이을게요. 엔드 크레딧에 이 노래가 나오면 또 무너지는 거죠. 네. 그 지난주 끝곡으로 들려드렸던 돈 맥클린의 빈센트를 리엔나 하바스가 이제 다시 그 부른 버전이 영화 엔드 크레딧에 나와요. 스테어리 스테어리 나이트. 박선영의 스네타운 무비우스의 띠 오늘의 영화 러빙 빈센트입니다. 네, 이 노래가 나올 때 엔드 크레딧 마지막에 빈센트 반 고흐가 생전에 남긴 그 편지 중에 한 구절이 이제 자막으로 다 깔려요. 그게 뭐냐면 난 나의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간 게 고흐라는 거를 이 영화 보기 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제 머릿속에도 그냥 자기 귀를 자른 미치광이 천재로만 그쵸, 기억했다가 그쵸. 이 영화를 다 보고 마지막 이 문구를 보고 나서 너무 미안한 거죠. 그 마음이 깊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던 그림을 저는 그냥 그 시험을 위해서 외우고 뭐 인상파 뭐 이러면서 외우기만 하고 이 그림이 얼마라고 이런 것만 관심 가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 영화 때문에 그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책을 여러 개를 막 화집도 보고 그 생전에 남긴 편지. 그러니까 반 고흐가 많이 사랑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있게 스스로 너무 많은 기록을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다시 보는데 이 영화를 이제 복습하는 느낌. 그래서 영화 속에 그 주인공 아르망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정말 별이 빛나는 밤에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저기 좀 봐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구나.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합니다.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는. 근데 이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조금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결국 예술인 거고 사실 영화를 만드는 마음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고흐를 생각하는 마음 같아서 네.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조금 이해하고자 하는 발버둥이 영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저에겐 굉장히 좋았던 작품입니다. 러빙 빈센트. 많은 분들이 보고 와서 정말 와 하고서 그 다음이 이건 봐야 돼. 네. 그리고 봐야지 알 수 있어라고 다들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형식에 가려진 스토리를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러빙 빈센트네요. 이번 주 토요일은 러빙 빈센트입니다. 이 영화에 이어질 힌트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영화 속에 직접 출연한 그 수많은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시얼사 로넌을 첫 번째 키워드로 두 번째는 세크라멘토 이걸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 더 하자면 엄마와 딸 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첫 번째 영화이기 때문에 네. 시얼사 로넌, 세크라멘토, 엄마와 딸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마지막 곡을 힌트로 준비했습니다. 뭔가요? 레이디 가가가 부른 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영화 장하시는 고양이의 명곡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좋아하는 장면이고 네. 레이디 가가가 부른 아메리카노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에 찾아뵙게 될 무비우스의 띠 힌트는요. 시얼샤 로넌 그리고 세크라멘토 엄마와 딸 레이디 가가의 아메리카노 남겨놓고 우리 세윤 씨는 가셔야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탈취 및 청소제, 주식회 성진경에서 만두,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성격 분석 전문 심리카페 멘토에서 커플 이용권,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드립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요. 무비우스의 띠 힌트이기도 하죠. 레이디 가가의 아메리카노 띄워드리겠습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에서 골랐어요.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